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2025년 첫 번째 매매 사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제가 많은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빌딩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를 하시고 안정적인 수익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임차에 대한 걱정 없이, 또 공실에 대한 걱정 없이 수익이 좀 중점이신 분들에겐 좀 적합하지 않았나 싶은 건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자면, 위치는 의정부 민락지구 아파트 신도시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 민락지구가 의정부로 봤을 때 의정부역 메인이 여기 있죠.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의정부 측에서는 좀 나름 좀 멀리 있는, 서울과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배우 세대가 한 5,000세대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라인 의정부 민락지구에 있는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막 공실이나 그런 게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금액은 51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9월 20일, 잔금일은 11월 25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238평, 연면적은 284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2층 건물이면서 2015년도에 신축한 나름 신축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임대료가 2천만 원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5.18%가 나와서 나름 이제 경기도권에 있긴 하지만 좀 높은 수익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층 건물인데 1층에만 임차인이 총 5개 업종이 임차를 해 있고요. 1층에 이제 피자집, 냉삼집, 곱창집, 요리 주점, 술집, 역전 할머니 맥주여서 1층은 다 F&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타이 마사지, 또 노래 연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신도시에 있는 먹자 상권 그 중심에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상권을 중심으로 주위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밀락지구가 이제 생각보다 좀 신혼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어서 약간 트렌디한 술집이나 밥집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 라인이 밀락지구의 메인도로인데 여기가 상업지여서 좀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넓은 대로변이 있고, 또 뒷면으로도 이면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점포가 4개, 뒤에는 이제 역전할머니 맥주가 들어있어서 건물을 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한번 거리뷰로 보자면 이게 이제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1층에만 4개의 점포가 있고, 또 뒷라인으로 이렇게 역전할머니 맥주가 입점을 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대로변으로 가볼게요. 이 건물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상업지다 보니까 좀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을 쭉 둘러보시면 1층이나 상층부에 거의 공실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웬만한 신도시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례, 뭐 동탄 이런 쪽은 1층에 좀 공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여긴 신도시인데도 나름 좀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서울과 좀 거리가 있고 의정부에서도 약간 외곽 지역에 위치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현장을 좀 안 가보시고 검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걸 51억에 매입하신 분은 인근에 거주하신 분이 매입을 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퇴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 고수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셨다고 하면은 이런 건물을 좀 보유하셔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소위 말하는 백종원 거리라고도 하고 또 영동시장 거리라고도 하면서 신논현역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신고가를 찍은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네, 위치는 신논현역에서 예전에 여기 있었던 한신포차가 있었고요. 한신포차에서 좀 더 올라가면 나오는 이제 메인 거리에 코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11월 26일, 잔금일은 12월 23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49평, 연면적은 42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1974년에 신축되어서 좀 오래된 건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임대료가 2,7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거의 3%가 좀 안 되는 2.9%가 나와서 괜찮은 수익성의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토지 평당가가 거의 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서 그나마 시세가 가장 안 오른 곳 중에 하나가 이 신논현역 먹자골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제 지금 사례에서 조금만 올라갔을 때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2022년도에 250억에 거래가 됐다가 2년이 지난 지금 같은 금액인 250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한 10년 전에도 한 평당 1억 2천 정도 수준이었던 곳인데 지금도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시세가 안 올랐다 싶은 그런 골목이었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2억 3천을 찍으면서 이 라인으로 거의 처음 2억이 넘는 그런 금액대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2억 3천이라는 이 시세가 왜 좀 신고가이고 왜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지 사례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신포차도 예전에 거래가 됐었죠. 2022년도에 그때 거래가 된 금액이 평당 1억 7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위치로 따져봤을 때는 한신포차에 있는 위치가 좀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좀 더 좋은 위치에 평당 1억 7천이었던 게 2년이 지난
지금 2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그 추노로 유명한 장혁 씨가 소유한 건물이죠. 장혁 씨가 2015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 133평짜리 대지와 488평짜리 건물을 155억 주고 매입을 해서 그때 평당가가 한 1억 1,600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이 거의 지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2억 3천을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의 시세가 오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혁 씨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걸 보고 많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논의 먹자 골목도 지금 이제 2억이 넘는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전처럼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앞으로 좀 평당가가 오르는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곳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강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 만에 시세 차익을 한 20억 정도 본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시면 위치는 신대방 삼거리역에 있는 이 건물이고요. 그 중에서 신대방 삼거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성대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성대시장의 길목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58억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10월 14일, 잔금일은 11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고요. 대지 면적은 187평, 연면적은 84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7층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한 379%를 받은 나름 큰 메리트를 가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이제 보증금이 3억 9천만 원,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나와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4.3%나 나왔던 그런 건물인데 2023년도 1월 달에 135억에 매입을 하고 1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158억에 거래가 되어서 거의 한 1년 만에 2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건물은 2015년도에 73억에 전 소유주가 매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135억에 팔아서 135억에 매입을 한 게 나름 좀 비싸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 무겁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고 158억에 다시 재매각을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35억에 매입했을 때와 지금 팔았을 때의 컨디션을 비교를 해보자면 임대 상황은 거의 예전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투썸플레이스가 원래는 1,500만 원의 임대를 받고 있다가 매각할 당시에는 1,90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약 4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매가는 20억을 더 얹어서 판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입했을 당시 임대료가 4,4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투썸플레이스가 1,500만 원이었다가 1,900만 원으로 약 4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나머지 임차인도 한 조금씩 올리면서 총 임대료를 4,400만 원에서 5,087만 원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매매가를 한 20억 정도를 더 얹어서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원래 웬만하면 강남 외 지역으로는 100억이 넘는 건물이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 쉽지가 않은데 또 단기간에 엑시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건물은 거의 1년 만에 엑시트를 한 케이스여서 강남 외 지역도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 변동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1년 만에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하구나라는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강남에서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되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저희 회사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인근에 있는 사례가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맥도날드가 소유한 건물이었었고 맥도날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보통 맥도날드는 자기 건물에 매입을 해서 직접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맥도날드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맥도날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약 728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11월 5일, 잔금일은 12월 16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246평, 연면적은 222평 건물이고 2000년도에 신축한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네, 이 맥도날드 건물은 토지 평당가가 약 2억 9,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서 거의 한 3억 정도의 거래가를 찍었는데 최근 도산대로의 시세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된 도산대로의 시세를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4년 전으로 갔을 때 이 건물 상단동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매입을 했었죠. 그때 당시 평당가가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건물 주유소 부지가 있었는데 이 주유소 부지가 2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일로 왔을 때 이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평당 2억 1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담동 1번지인 이 부지가 2022년도에 평당 4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어서 이 라인이 지금 2억에서 4억까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맥도날드가 쓰고 있었다 보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의 이제 미래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거리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이 이제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최근 신축을 한 그런 건물이죠. 네, 이게 멀리서 보더라도 학동 사거리에서도 좀 잘 보이는 그런 전광판
전광판,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전광판이 한때 거의 월 순수익으로만 1억 5천 이상을 찍었던 그런 전광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도날드가 신축이 되면 여기를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전광판과 이 건물의 좀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에 있는 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라고 하면은 도산대로를 걸을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1억도 안 됐었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3억이 기본 디폴트 값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고급, 프리미엄, 하이엔드 좀 이런 거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산대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매물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맥도날드 사례를 통해서 기본 평당가가 2억 아래로는 안 내려가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신호 같아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4개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매매 사례를 막 찍고 저의 판단과 그걸 평가를 하면서 토지 평단가라든지 뭐 시세 이런 거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물론 저와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첫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흥미있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의 빌딩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